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인생 파헤치기 프로젝트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부부가 쓴 책이거든요. 마크와 엔젤 체르노프 지음, 박설영 옮김, 토네이도에서 2019년 1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자, 진짜 삶을 살고 싶은가? 곡괭이를 들어 쓸모없는 것부터 깨부술 것. 보고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자, 책 속에 제가 유익한 부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의 밝은 전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현재의 고민들 속에 성장과 이해, 배움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메아리치는 이야기들은 사실인가?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놓아버릴 경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은 무엇이며 그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더 이상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시간을 내서 이런 의문에 진지하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동안 때로는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 때문에 놀라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상황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학교 때 만났고요. 이 부분은 대학교 때 만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강연을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빨간색을 찾아보라고 주문한다. 그러면 그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사방에서 빨간색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1, 2분 정도 지나면 이제 눈을 감고 방 안에서 초록색을 본 기억이 나는 장소를 모두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다들 웃음을 터뜨린다. 빨간색만 찾느라고 아무도 초록색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초록색과 빨간색이 동시에 방 안에 존재하지만 빨간색에 정신이 팔려 초록색을 보지 못한 것이다.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하다. 우리는 사람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초록색, 즉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돕는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 가지만 볼 수 있고 그 부분적인 것만 이해를 하고 전체적인 거는 조금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을 쓸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생각에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각도에 초점을 맞추도록 연습하면서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현 상황을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관점을 넓혀보면 고통과 실망감 때문에 생긴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잘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에 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자주 빠지는 부정적인 생각의 구덩이 너머를 보게 해준다. 부정적인 생각의 구덩이 너머를 보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 본인의 생각을 통제하고 집중하는 대상을 확대해서 성장과 기회와 치유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중요시하는 관점을 키우는 방법은 쉽게 배울 수 없지만 꾸준히 익히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다음 세 가지 이야기를 보자. 우리가 직접 들은 수강생들의 사연이다 라고 하네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내 인생을 끝내기로 마음먹은 지 딱 10년 되는 날입니다. 또 지금 9살인 아들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지 10년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내가 마음을 바꾼 건 아들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나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그 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성장하고 발전된 삶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요.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 5학년 쌍둥이 소녀들이 있는데 걔들은 젊은 엄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은 25살 된 의붓 언니라는 사실을 오늘 오후에 알게 됐어요.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뒤
언니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들의 이야기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관점의 중요성이다. 우리가 살면서 보는 것들, 즉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평소의 사고방식에 크게 좌우된다. 그리고 다소 무서운 사실은 주변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살도록 길들여져 있는 심리적인 틀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런 테두리를 만드는 근간은 힘들거나 실망스러운 과거의 경험, 사회적 영향, 대중문화 및 대중매체를 통한 정형화 등 매우 다양하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 심리적 우리가 서서히 정신적인 에너지를 고갈시켜서 나쁜 결정을 내리기 쉽게 만든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아주 많다. 이 책 전체에 걸쳐 이 비결들을 광범위하게 다룰 예정이다. 이때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바로 이것이다.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품기 전에 그 의문이 정당한 것인지 의심해보자. 이건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원하는 건 전부 손에 닿지 않으며 사방이 다 막힌 듯한 느낌이 들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을 아주 짧게 줄인 것이다. 그냥 마음을 열고 지금의 위치를 지키자. 삶은 마땅히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자. 약간 두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 눈물이 흐를 때에도 미소를 짓는 여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담함,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일 지혜가 있다면 필요한 건 다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제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 한때는 그것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벗어나 자기가 원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들과 사랑에 빠진다는 건 흥미로운 일이다. 이것이 인생의 한 단면이며 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삶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리고 몇 가지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지난날 방식은 이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한때 편안하다고 느꼈던 환경과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의 이익에 부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좋은 기억들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딛기로 하는 것이다. 물론 이건 쉽지 않다. 편안하고 익숙한 것들을 포기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며 특히 다른 선택권이 없을 때는 더 그렇다. 엔젤과 나는 이 과정을 무수히 겪어야 했다.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심각하고 예기치 못한 삶의 변화와 도전에 대처해야 했다. 여기서 엔젤의 오빠가 자살했고요. 그 다음에 친한 친구의 죽음, 직장에서 해고당한 후 겪은 재정적 불안과 부채, 사랑하던 이들이 갑작스런 배신, 가족의 사업 실패. 자, 이렇게 잔혹한 경험들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잔혹한 경험이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을 받아들이면서 과거에 익숙했던 방식들을 놓아주자. 인생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더욱 강인한 마음가짐을 안고 길을 재촉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삶을 전진시킬 수 있었던 건 올바른 마음가짐 덕분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잔혹한 경험을 처음 마주하게 되면 머릿속에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요동치게 마련이다. 자, 우리는 자기가 그런 감정적 불안 때문에 부정적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는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 그런 다음 가능한 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은 고통스럽다. 변화도 성장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자기가 속하지 않는 곳에 갇혀 지내는 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지겨울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날마다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다가 기진맥진해지는 편이 낫다. 우리는 본인이 절대 시도하지 않을 중요한 일들을 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많은 세월을 허송하곤 한다. 매일같이 맞닥뜨리는 비극과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다. 여기서 일상적인 의식의 힘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목표를 강화하는 의식의 힘. 그 전에 제가 좀
여기서 이 책 내용 중에서 조금 스토리가 조금 많은데요. 본인들의 필자들의 부부의 그 경험에서 나온 그런 스토리들이 많은데 그 스토리 중에서 한 단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10년 전에 처음으로 교훈을 배웠다. 우리가 사랑하는 두 사람을 병으로 잃고 해고를 당해서 생계수단을 잃고 결국 우리에게 살아남은 선량함을 망각한 직후의 일이었다. 우리는 지금도 마크가 캄캄한 방에서 혼자 차가운 바닥에 누워, 여기서 마크는 그 남편 되는 분이고요. 그 아내 되는 분은 엔젤이더라고요. 바닥에 누워 생각에 잠겨 있던 비오는 여름날 저녁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한다. 마크는 그날 밤을 이렇게 회상한다. 엔젤과 나는 그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내 기분이 완전히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무력하고 우울했다. 내 부정적인 생각이 빚어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을 때 뭔가가 내 마음속에서 살짝 움직였다. 눈을 들어 옆에 있는 열린 창문 밖을 내다보자 갑자기 달이 구름을 뚫고 내가 있던 어두운 방을 비춰주었다. 그리고 몇 초 뒤에 가벼운 산들바람이 하얀 커튼을 안쪽으로 부풀리면서 내 몸 위로 불어오기 시작했다. 커튼이 내 몸 위로 1m 넘게 벌러기는 걸 보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그리고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소리내어 속삭였다. 그래도 인생은 감사해야 하는 기적이야. 그래도 인생은 감사해야 하는 기적이야 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엔젤이 방으로 들어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속삭였다고 해요. 그녀는 커튼 아래로 몸을 숙이더니 바닥에 누워 내 옆으로 살짝 파고들었다. 둘 다 몇 분간 조용히 있다가 우리는 지금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느끼는 몇 가지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기로 했다. 그 순간에 그 부부가 생각나는 걸 적어봤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대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꽤 건강한 편이다. 네 번째, 대부분의 가족과 친구들도 꽤 건강하다. 다섯 번째, 저축해둔 돈이 조금 있다. 자, 여섯 번째, 집과 물, 음식이 있다. 일곱 번째, 우리가 있는 어두운 방을 밝혀주는 달빛의 아름다움과 커튼을 춤추게 하는 산들바람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7가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한 사람이 생각해낸 건 아니고 아마 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만큼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마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미 알아차렸을 것이다. 모든 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괜찮은 일들,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날 밤 나는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일상적인 의식에 감사하기로 했다. 매일 저녁 15분씩 시간을 내서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걸 감사 명상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사소하고 진부한 간섭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의식은 삶을 바꾼다. 이런 감사의식을 실천하는 동안 내 삶에서 서서히 바뀐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게 있다. 자, 1. 엔젤에게 더 감사를 느끼게 되었고 그녀에게 그 마음을 전했다. 감사를 느끼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좀 더 민감하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 두 번째, 가족과 친한 친구들이 부정적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그들에게 더 긍정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들에게 더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나 자신도 더 친절해졌다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